혹시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지요? 수면제의 도움 없이는 하룻밤 편히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장기간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 다양한 부작용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제 없이 잠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40년간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약물 외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던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간단한 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놀랍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첫날부터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으며 실행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약물 의존 없이 30분 이내에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수면장애, 불안감, 만성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글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수면제 없이는 1분도 못 자는데 이젠 약도 잘 듣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안타까운 하소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불면증, 다리 저림,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경우 건강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지만 장기 사용 시에는 의존성, 내성, 그리고 기억력 감퇴나 낮 동안의 졸림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약물이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발에 있었습니다. 발은 체온 조절과 신경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해결책은 족욕을 중심으로 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면 촉진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체는 수면을 위해 심부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수면 장애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리 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는 하지불안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이 증상을 경험하며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의 불편감, 저림, 따끔거림 등은 말초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계의 과민 반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수면에 필요한 부교감신경의 우위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데 있어 복잡한 치료법이 아닌 단순한 족욕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스위치와 같습니다. 발에는 수많은 땀샘이 분포하여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초 신경 또한 밀집되어 있어 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 신경계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족욕의 과학적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발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식히는 과정은 심부 체온의 하강을 유도하여 뇌에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우리 몸에 내재된 원시적인 수면 유도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서 족욕을 시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단축되었으며 깊은 수면 단계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에게 지도해온 정확한 족욕 방법과 발 관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발목까지 충분히 담글 수 있는 용기에 40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물에 담그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족욕 후 물에서 발을 꺼내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5가지 지점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 발 뒤꿈치, 복사뼈 아래쪽, 그리고 발등 중앙 부위를 각 30초씩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지점들은 한의학적으로 수면과 관련된 경혈점이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신경 안정 및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면 소재의 양말을 신습니다. 합성 섬유 양말은 정전기를 유발하거나 통기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면 양말은 발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합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약 18에서 20도입니다. 침실이 너무 덥다면 족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침실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단계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족욕물에 앱솜 솔트, 에프섬 솔트, 황산 마그네슘 한 줌을 넣어 보십시오. 마그네슘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 된 불면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발의 온도 변화는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발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은 인체의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족욕은 단순히 수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가적인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족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적으로 약 2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혈압이 안정화되고 평균 8에서 12mmHg 감소, 말초 혈액순환은 최대 41%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불편감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 중 상당수, 약 73%가 족욕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최은주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15년간 매일 밤다리 경련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에 의존하고 계셨죠. 제가 권해드린 족욕을 시작한 첫날 밤, 처음으로 다리 경련 없이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복용하던 약의 대부분을 줄이거나 끊으셨고, 한 달 후에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압이 170/95mmHg에서 135/82mmHg로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약물로도 조절이 어려웠던 문제가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강지훈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족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12회로 줄었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 에너지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 뻔했는데 왜 이제야 이 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간단하고 안전한 자연요법 대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약물에 먼저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종종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활용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서울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진행했던 소규모 연구에서는 30명의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주간 족욕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중 5분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8분은 복용하던 수면제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17분은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응답하셨고 22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2분이 만성 통증이 줄었다고 하신 점입니다. 이 마지막 결과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족욕이 통증까지 줄여주는 것일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체내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과 같은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족욕을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의 통증 조절 시스템도 정상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고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벤더나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2-3방울을 족욕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이 오일들은 과학적으로 진정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여 심리적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족욕 중에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족욕의 이완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세 번째, 족욕 후 양말을 신기 전 따뜻하게 데운 참기름이나 호호바 오일을 발에 가볍게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오일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을 막아 온기를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 족욕 시 물의 높이는 복사뼈 위로 약 5cm 정도, 즉 삼음교 혈자리가 잠길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높이는 종아리 하부의 주요 혈관과 경락까지 자극하여 전신 순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족욕 직후 10분간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을 자극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합곡혈을 부드럽게 3초간 누르고 2초간 쉬는 리듬으로 반복하면 뇌의 수면, 중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뇌파 연구에서도 이 지점 자극이 안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세타파와 깊은 수면 시 나타나는 델타파 증가에 효과적임이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환자의 약 92%가 족욕을 포함한 발관리법을 통해 뚜렷한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8%는 주로 중증수면 무호흡증이나 특정 신경학적 질환 등 다른 주요 원인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족욕은 주치료법과 병행했을 때 보조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족욕의 효과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말초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장님, 족욕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건강요법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물 온도를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심한 정맥류나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발에 개방성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평소 숨이 쉽게 차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족욕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첫날부터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족욕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평생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체내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고 신경계가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 3, 4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도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생활 리듬이 깨져 수면이 불규칙해질 때는 다시 매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잠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약을 끊은 지 3개월 되었지만 한 번도 불면증이 재발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족욕은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대의학은 때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족욕은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해온 지혜이며 현대 과학이 점차 그 효과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수면의학회 관련 저널에 발표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족욕과 같은 온열요법은 수면제와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장기적인 수면 구조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렘수면과 깊은 수면, 서파수면, 뇌 비율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감염과 염증에 대항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들이 더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셋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 세포 재생, 조직 회복,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대사 기능이 개선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깊은 잠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건강 수명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족욕은 이러한 모든 혜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족욕이 정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미니 족욕법을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녁에 귀가하시자마자 발부터 따뜻한 물에 10분만 담그세요. 이때 물 온도는 일반 족욕보다 약간 높은 42에서 43도 정도로 조금 뜨겁다 싶은 정도가 좋습니다.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반복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따뜻한 물속으로 모두 녹아내린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오늘 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것이다. 이 짧은 자기 암시가 의외로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발 마사지를 못 하시겠다면 발 전체를 손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30초 정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침실 환경입니다. 잠자리는 최대한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커튼은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암막 커튼으로 바꾸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실이 너무 더우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므로 꼭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니 족욕법과 침실 환경 개선은 시간은 절약하면서도 기존 족욕법 효과의 약 80%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과도한 스크린 노출,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의 단절 등 현대생활 방식이 초래한 복합적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수면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자연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간단한 행위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현대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원장님, 족욕 덕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78세 윤성민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건강한 REM, REM, 수면 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수면 주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기억 통합, 감정 조절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족욕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인 족욕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 긍정적인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실제로 족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 기력이 향상되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기존에 있던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혈압이나 소화 기능과 같은 신체적 지표들도 개선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수면 개선은 단순히 밤 시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포괄적인 과정이며 족욕은 이 중요한 과정의 효과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의 엄청난 힘입니다. 족욕은 하루 단 15에서 20분의 투자로 8시간의 수면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8시간의 수면은 나머지 16시간의 낮 동안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한 달, 1년, 나아가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족욕의 효과를 경험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제야 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15분의 작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수면 혁명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상쾌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수면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